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국회계학회 이장우 가상자산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오늘 이제 소식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 사건 기폭제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이 또 출시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좀 더해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뜨거워진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칭할 만큼 최근 몇 달 동안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었는데 재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랠리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충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 정도 바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제 7월 27일인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가 있어요. 여기에 현직 그 대통령 후보로 처음으로 주요 연사로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할까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오늘 올라온 소식 뉴스들을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참 트럼프 대통령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할 정도다.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거 전부 사기라고 했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안 그래도 정확히 본인이 재임 중에는 사실 비트코인을 금지를 할 거라는 그랬었죠. 그런까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정치판이고 정치인인가 봅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파급력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클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 견해로는 사실은 이제 그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는 맞긴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좀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이제 1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순 유입이 된 ETF 승인 이후에 한 1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54억 달러? 한 비트코인 한 30-40% 정도가 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유입이 좀 적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몇 가지 좀 있긴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내러티브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에서 7% 정도 되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주는 스테이킹 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ETF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굳이 ETF로 넘어와서 할까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상반된 이제 반응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최근 며칠 동안 또 독일이 불법 영화 복제 플랫폼을 수사하면서 이제 압수했던 비트코인 매도를 완료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물론 독일의 물량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 네. 이유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비트코인이 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독일 물량이 끝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마운트 콕스라고 하는 예전에 비트코인 해킹당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 물량 14만 개가 이제 채권단한테 나가는 스케줄이 있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도 정보 6만 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영국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운트 곡선은 대충 알겠는데. 영국도 이제 그 똑같이 압수한 물량입니다. 아, 예. 네, 독일도 올해 1월 달에 압수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물량들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언제 이제 어떻게 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샘 뱅크만도 그랬고 네. 뭐 우리 뭐 권도영인가 하는 친구도 그랬고 뭐 해먹을 사람 다 해먹었는데 이제서야 네. 무슨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인가요? 예, 정확히 오늘. 예. 그럼 이제 네. 규제가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은 시장 판도가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한국에 이제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네, 사실 네.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좀 예상되는 거는 한국에 이제 주요 가상자산 업자들,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형 거래소 위주로 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거래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법안 때문에 영업 종료를 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준비금 적립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맨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한국에는. 그래서 이번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은 진짜 이용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 그리고 불공정 거래 금지.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자본시장법에 있잖아요. 예. 시세 조정 행위나 미공개 정보 이용 못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는 오히려 그 사업자들은 더 큰 애들만 조금 잘 남아 있고요. 나머지 작은 곳들은 많이 사업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